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남 변정택입니다. 네, 정보위원 박규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네. 평소에 물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도 이 계절에는 시원한 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침, 점심, 저녁 갈증 나고 더울 때는요. 사실 이 물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분 섭취 잘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규리 씨는 평소에 보리차 같은 건 좀 즐겨 드세요? 저는 너무 네. 좋아하잖아요. 오. 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 식전에 보리차 내주시는 곳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너무 사랑합니다. 정택 씨는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들도 조금 번거로우실 텐데 맞아요. 보리차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보리차가요. 먹을 때도 맛있지만 네.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뭐 정말 맛도 네. 좋은데다가 건강까지 뭐 좋아진다면 너무 좋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리차는요. 네. 항산화 효과와 소화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감초산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물도 자주 마시면 좋지만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보리차 한 사발 정말 오늘 집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한 사발 들이켜야겠습니다. 물 많이 드십시오. 네. 보리차의 은은한 향을 음미하시면서 평소에 그냥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네. 안 먹던 물을 막 벌컥벌컥 드시면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구수한 보리차 건강법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규리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중심 충주죠. 네, 충주로 여행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정택 씨는 충주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충주. 네. 요즘 MZ분들에게는 네. 그 충주에 유명한 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충주맨. 그래요? 그분도 떠오르고 네. 뭐 호수도 많아요. 호수도 맞아요. 떠오르고. 규리 씨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주실지 궁금해요. 충주하면요, 이 자연, 역사, 그리고 과학, 문화까지 정말 아주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도시로 이 가족들 나들이도 물론이고요, 이 학습 여행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번엔 그동안 몰랐던 우리 충주의 역사와 또 이색 명소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네. 그동안 몰랐던 충주의 모습이라 너무 궁금해지는데 색다른 여행지가 아마 많이 등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원의 땅, 충주의 역사를 품은 박물관부터 전통 무의 택견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폐광에서 힐링 피서지로 변신한 동굴도 있고요. 이 다양한 농촌 체험까지 가능한 마을까지 지금부터 충주의 이색 여행지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드넓은 호수와 푸른 산을 품은 충주. 우리나라 중심의 자리에 과거부터 군사와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충주로 떠나볼까요? 충주의 첫 번째 여행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시작합니다. 탄금호를 끼고 있는 공원은 사계절 산책하기 좋아 충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원을 거닐다 보니까 이 탑이 보이더라고요. 이 탑은 어떤 탑인가요? 네, 중앙탑입니다. 원래는 충주 7층 석탑으로 인해서 신라로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석탑으로서 최고 높은 탑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앙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석탑은 국보 제6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중앙탑 공원 바로 앞엔 충주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충주의 역사와 중원 문화권의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곳 충주박물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주박물관은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 이 충주에 있는 많은 문화유적과 그 유산들이, 기념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충주박물관이죠.
충주의 원래 지명이 중원경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중원경이라고 하는 말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곳을 지칭하던 지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 태조 23년에 이곳을 충주라고 이름을 지어서 충성스러운 고장 하고서 이제 이름을 붙였죠. 고려 왕조가 지속됐던 시기에 충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인데요. 이 공간에는 고려시대 충주를 대표하는 유물 중 특별한 보물이 전시돼 있다고요? 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 충주박물관에 지금 보물로 지정돼 있는 그 유물인데요. 이 설림보문이라고 하는 책은 고려 말에 충주 청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보각국사가 목판 인쇄를 한 아주 귀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보물로 지정된 것이 서울중앙박물관에 있는 것 한 권과 충주박물관에 있는 이 책, 이렇게 두 권만이 이제 그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이번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인데요. 과거 철 생산의 거점 도시이기도 해서 제철 관련 유적이 유난히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유물이 쭉 전시되다가 네. 지금 찰재련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충주는 옛날부터 그 교통이 발달돼 있고 뭐 문화의 중심이고 하면서 많은 그 나라에서 뭐 특히 삼국시대에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 특히 그 가운데 고대 국가의 힘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쇳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충주예요. 세 나라가 다 이쪽 지역을 노리게 되는 거죠. 여기를 차지한 나라가 결국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이쪽 충주 지역은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곳은 충주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충주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몽골군에 맞서 싸운 치열한 충주성 전투의 순간을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중심 충주에 오셔서 이곳 충주박물관과 박물관 앞에 있는 중앙탑 그리고 한강의 그 물길을 같이 느껴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택견원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맥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순백의 단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이분들이 바로 충주 시립 택견 단원들입니다. 무술 분야에선 유일한 시립 택견단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여러 공연을 펼치며 택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작이 엄청 절돼 있고 멋있던데 이게 택견 맞나요? 네, 택견을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셨고요. 저희는 충주시립 택견단입니다. 충주시에서 2011년도에 택견의 어떤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택견은 유네스코로부터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 무예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택견단 여기 공간이 엄청 큰데 충주가 택견으로 유명한가요? 택견의 본고장이 된 거죠. 원래 과거의 조선시대나 그 훨씬 더 이전부터는 전국에서 택견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말살되다시피 했었는데 60, 70년대에 다시 송암 실환 선생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초대 인간문화재이신 송암 실환 선생께서 충주에 자리를 잡고 정립 작업을 하시면서 충주가 어떤 본고장이 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산실로 1983년도에는 이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했죠. 보통 택견하면 유연한 춤사위를 떠올려 공격적인 무술이라는 사실을 잊기 쉬운데요. 택견은 실제 우리 선조들이 힘을 겨뤘던 무술인 만큼 매우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와, 아까 보니까 단숨에 이렇게 발 하나로 제압하시던데 원래부터 이 택견을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합기도를 배우다가 택견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뭔가 이 택견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타무술에 비해 부드럽고 이제 섬세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하진 않은 강력한 한 방이 있는 그런 무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동작 속에 강인함이 숨어 있는 택견.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택견의 견주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거리라고 해서 삿발을 안 잡고 하는 씨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실 마서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발차기까지 함께하는 견주기. 유연하지만 단단한 무술로 호신용으로도 제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서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대거리에 더해서 넘어뜨리는 기술과 함께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면 이길 수 있는 맞서기 같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이요? 10년이면 진짜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래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택견의 매력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국가 이수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견은 예로부터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놀이처럼 해오던 무예였는데요. 직접 한번 배워볼까요? 택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품밥기라는 독특한 보법으로 춤을 추듯 가볍게, 느리지만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깨부터 팔까지 좌우로 흔드는 택견의 기본 동작, 활개짓인데요. 품밥기를 하며 박자에 맞춰서 양팔을 휘젓는 활개짓은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공격에 대비하고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발날을 활용해서 안에서 밖으로 비틀어 차는 째차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자세를 시작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무술 택견을 즐겨보세요.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전통과 어떤 우리 K컬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문화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택견 또한 그 한 자리에 위치해서 저희 택견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 매력이 가득한 우리 고유의 무예 택견 많이 사랑해주세요. 충주의 세 번째 여행지는 여름 피서지로 제격인 시원한 동굴로 떠납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시원해. 안녕하세요. 와, 시원한 바람은 동굴 안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가요? 네, 동굴 안에서부터 나오는 천연바람입니다. 1920년대서부터 개발이 시작된 광산이었고요. 주로 백운석과 활석 그리고 백옥 등을 채취했던 광산이었습니다. 옛 산업 현장이 체험형 관광 테마파크로 재탄생했는데요. 동굴 안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 한여름에도 긴팔 착용이 필수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추울까 봐 가디건을 지금 입었는데도 좀 춥네요. 많이 추우시죠? 네. 저희는 연중 11에서 15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긴 겉옷 같은 걸 챙겨오라고 하시는데 많이들 그냥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활석 광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활석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활석입니다. 아, 이거구나. 옥처럼 생겼네요? 네, 실제로 요거를 다듬어가지고 하면은 옥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 간혹 가다가 찜질방 같은 데 가보시면 옥돌방 같은 거 있죠? 네. 요런 거를 가공해가지고 벽에 붙였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과 채굴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해 당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옆쪽에 보이는 요 사진들이 과거 실제 여기 했었던 사진들을 저희가 출력해놨던 겁니다. 그렇구나.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 대부분이고요. 당시 동원된 광부들의 수가 8,000명에 달했다니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시죠? 우와, 이 동굴 안에 있는 이 큰 기계는 뭔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 권양기라고 불리는 장비고요. 광산에서 채취했던 원석을 저 위쪽에 있는 입구로 끌어올릴 때 사용했던 장비예요. 이게 1970년도에 동양 최대 크기 권양기였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폐광에서 이색 명소로 반짝이는 변신을 한 동굴. 빛 조형물과 와인 터널 등 다양한 테마의 즐길거리가 가득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철 관광지로 제격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꽃가루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게요. 네. 와, 재밌겠다. 동굴 속 카약 체험 정말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동굴 속에 이런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네. 카약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카약을 탈 수 있는 걸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굴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굴 안 호수에서 즐기는 카약이라니 정말 재밌겠죠. 게다가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더 시원하게 이거는 느껴집니다. 황금송어와 송어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만한 피서지가 또 있을까 싶네요. 이거 뭐예요? 지금 뭐가 지나갔는데?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요? 네. 철갑상어가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있다. 우리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마스코트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크죠? 이야.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요. 너무 시원해서 추울 지경이라니 당장 떠나고 싶어집니다. 무더운 날에 좀 동굴 들어와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물도 좀 보고 이렇게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한번 저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충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지막 여행지.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에 긴들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팝콘 마을로도 유명한데요.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랑 공동 사업이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업을 팝콘 옥수수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팝콘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체험도 하고 상품도 이렇게 판매를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하게 팝콘 마을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사과 팝콘 만들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전국 하나뿐인 긴들 마을만의 특별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옥수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데 지금 어떤 교육하고 있나요? 이제 체험 마을에서 단순하게 따서 가고 만들어서 가고 캐서 가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요즘은 좀 팝콘을 하나 만들어도 인성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또 뭐 식생활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또 교과 연계를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팝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의 옥수수 생태 교육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게 튀긴 긴들 마을표 옥수수에 충주 하면 떠오르는 사과 발효액을 넣고 버무리면 완성인데요. 얘들아, 맛이 어때? 진짜 고소해요. 어떻게 고소해? 뭔가 바삭하면서 고소한데 중간에 알맹이가 섞여 있는 게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나 보다. 맛있네.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진짜 만들어 보니까 신기하고 냄새 아까 터질 때부터 엄청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고 긴들마을 팝콘이어서 훨씬 더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긴들 체험마을로 오셔서 맛있는 팝콘 만들어 보세요.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여름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충주의 여행지를 만나봤는데요. 충주만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던 특별한 장소부터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명소까지 놓치면 후회할 충주의 이색 여행지로 지금 떠나보세요. 정택 씨, 예. 이 충주의 이색 여행지 네 곳 와, 만나봤잖아요. 어땠어요? 예. 아니 저는 네. 그 충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네. 많이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선사 시대부터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육로와 수로의 중심지로 정말 중요한 도시였다. 오늘 배웠어요. 역사 여행을 아주 제대로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충주가요 택견의 본고장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의 전통 무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 택견 단원들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네. 예. 택견의 역사가 또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택견은 1983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유산 제76호로 지정이 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무술 분야에서는 최초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요. 네. 예, 우리가 함께 보존하고 또 전승해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또 알게 돼서 기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름 피서지로 딱인 이 동굴 여행까지 오. 정말 이 충주의 이색 여행지를 만나봤는데 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이번 여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네. 요즘 부산에선 달콤함 대신 건강함을 담은 디저트가 대세라는데요.
팥과 호박, 콩이 건강을 책임질 디저트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전통 재료의 반전 매력. 부산의 이색 디저트 카페로 직접 확인해 보러 가시죠. 구수하고 달콤한 맛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호박. 주로 찌거나 죽으로 즐기던 이 재료가 이곳에선 디저트로 탈바꿈했다는데요. 마치 옛 시골 부엌에 들어온 듯한 고즈넉한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는 해운대 해리단길에 위치한 한식 디저트 카페입니다. 저희는 호박을 주 재료로 호박 인절미, 호박 식혜, 호박 우유, 호박죽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왜 호박으로 디저트를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단호박이 우선 맛도 좋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해갖고 건강한 식재료다 보니 한식 디저트와 잘 어울려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샛노란 호박 디저트들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달콤한 향을 머금은 호박 식혜까지 더해지면 눈과 입이 즐거운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맛있는 디저트의 시작은 이 손끝에서 나오는데요. 탱글탱글한 호박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고요. 저희가 호박의 함량도 많이 높여서 드리고 있고요. 호박도 후숙을 통해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후숙된 호박에 우유를 갈아 넣으면 걸쭉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호박우유 완성! 쫄깃한 식감에 인절미 한 조각 더해주면 든든한 디저트로 이만한 게 없죠. 색깔도 너무 곱네요. 색다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요즘은 떡도 따로 생각났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떡도 생각날 때 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일본풍 카페가 아마 좀 유행이기도 하고 여기는 일본풍이랑 한국 전통이랑 또 같이 퓨전으로 인테리어가 잘 섞여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호박, 떡, 식혜.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곳에서는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따뜻한 조명과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자주 찾고 싶어지는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정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사실 약간 뭐 호박이나 옥수수 같은 것도 일반 카페에서는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호박 빙수나 이렇게 식혜 같은 것도 별로 안 달고 특히 빙수는 위에 꿀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약간 호박 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공간에서 색다르게 즐기는 단호박 디저트. 지금 한 입의 여유를 만나보세요. 콩밥, 콩떡, 콩자반처럼 원형 그대로 깔끔하게 즐기는 콩. 이 콩이 음료와 디저트로 변신한다면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맛을 찾기 위해 부산 광안리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이 공간에서 콩이 보여주는 맛있는 매력. 지금부터 함께 즐겨볼까요? 우리는 광안리에 위치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콩과 두부 이런 걸 이용한 카페입니다. 제일 주 메뉴로 하는 게 우선 콩을 주재로 한 콩물, 두유 그거를 팔고 있고요. 그 두부를 가지고 다양한 디저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에 건강한 맛까지 더해진 다채로운 디저트들이 가득한데요. 과연 어떻게 이 메뉴들이 탄생했을까요? 제가 사실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콩물, 두부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서 광안리에서도 좀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다 생각에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맛을 위해 콩은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매일 아침 정성껏 삶아 콩물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든 음료와 디저트의 기본 재료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하고 싶거나 든든하면서도 몸에 좋은 메뉴를 찾는다면 이곳이 딱인데요.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만든 콩국수와 제철 과일을 더한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한국적인 맛? 우리가 옛날에 먹던 어릴 때 먹는 그 콩물의 맛이 되게 한국적이라서 그 맛이 좀 많이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 베이스가 다 콩물 베이스로 만드는 거라서 좀 다른 데랑 다르게 좀 특별한 맛이 나요. 잼이니까 일반 잼처럼 좀 달고요. 크림치즈는 짭짤해서 둘이 좀 같이 먹은 짭짤 달콤함의 조화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특히 추천하는 메뉴는 바로 이 콩국수인데요. 전문 식당 못지않은 진한 콩국수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간단하면서 든든한 한 끼로 제격입니다. 콩물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친근하게 더 우리 콩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생각하다가 여름이고 콩국수가 좋을 것 같아서 콩국수까지 브런치 메뉴로 하게 됐습니다. 콩은 고소한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가도 높고 건강에 탁월한데요. 포만감은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요즘 같은 여름에 최고죠. 애들을 키워가지고 사실 원재료에 조금 예민한 편인데 여기는 첨가물 맛이 나지 않고 이 건강한 콩에 대한 원재료가 너무 이렇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첨가물 맛이 나지 않고 그 원재료 맛 100%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이 좋았어요. 순식간에 다 그냥 한 모금 마시면 원샷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평소에 콩에 관심도 많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콩에 관심도 많았는데 여기는 콩 특유의 비린내가 없고 너무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여기 나오는 김치가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 익숙했던 콩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죠?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난 콩 디저트. 이곳에선 평범한 한 끼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사실 부산은 밀면이지만 밀면하고 비교될 수 없게 이렇게 진한 콩물하고 이렇게 면을 먹었을 때 완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완전 쿨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여기 오셔서 좀 옛날 느낌,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떠올리시면서 편안하고 쉬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료를 같이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팥 좋아하시나요? 붕어빵, 팥빙수, 찐빵에 들어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국민 간식 재료. 익숙하지만 언제 먹어도 반가운 맛. 이제 그 팥이 더 세련되고 우아한 디저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한 단맛에 담긴 깊은 풍미가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팥의 매력에 함께 빠져볼까요? 저희는 국산 팥으로만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팥하면 떠오르는 그런 예스러운 전통적인 그 디저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팥 디저트 카페로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팥의 변신은 무죄.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팥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만 나오는데요. 이런 팥 디저트라면 매일 먹어도 안 질리겠죠? 주재료인 팥은 흐르는 물에 정성스레 씻어내고 곱게 도정한 쌀은 입자 하나하나 부드럽게 갈아냅니다. 야, 벌써 맛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다 직접 내리고 다 만들고 찹쌀떡도 저희가 직접 팥도 직접 팥도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싸서 이렇게 나가고. 팥 디저트와 찰떡궁합인 인절미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데요. 여기선 뭐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빙수집에 갔는데 팥빙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제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팥으로 만든 그런 팥빙수 집이었는데 제가 뭐 다음에 카페라든지 뭔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팥빙수를 또 그 후로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팥빙수 집을 또 하고 싶었고 또 떡도 제가 별로 대체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또 제가 만든 떡은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베이커리 뭐 빵집은 굉장히 많지만 떡 카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많이 없는 편이라서 하게 되면은 이런 주제로 뭐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차게 됐습니다. 사장님 손맛 듬뿍 담긴 디저트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네요. 여름철 국민 간식 팥빙수부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음료 팥메리카노와 인절미 세트까지. 팥당금 속에 숨어있는 인절미를 찾아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기 아까운 메뉴들이네요. 제가 원래 팥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막 국산 팥만 쓰고 하니까 얼음 같은 경우도 이제 우유를 같이 갈아서 나오고 하니까 뭐 입맛이 또 맞고 또 달거나 안 달거나는 또 여기는 또 입맛에 맞춰서 또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니까 어떨 때는 뭐 단 거 달게 먹고 싶으면 또 달게 또 맞춰주세요. 커피 먹으면 제가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이거 색깔은 보면은 아메리카노 같지만 요즘 사람들이 건강식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식으로 우리 떡이랑 팥차 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들러요. 건강한 음식 먹으러. 일단은 저는 처음에 팥 라떼에 빠져서 먹긴 했는데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양도 많은데 양 대비 일단은 직접 이렇게 쏘시다 보니까 훨씬 일반 그냥 파는 것보다는 맛이 있어요. 질리는 것 없이 계속 먹을 수 있고 이래서 좋아요. 한 그릇 가득 정성으로 만든 팥 디저트. 달콤하지만 부담 없고 든든한 한 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의 팥 디저트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해지네요. 팥주시로 많이 오세요. 호박, 콩, 팥. 어쩌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재료들이 건강한 디저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정성스럽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아낸 한 그릇. 여러분도 직접 와서 맛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 팥 디저트 카페에 그 팥빙수가 제 취향의 저격이었어요. 사실 이 보통 팥빙수 그 재료가 함께 가득 들어가지고 맞아. 한 그릇에.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재료가 따로 나와서 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저는 좋았고요. 그러게요. 연유 같은 거 너무 달잖아요. 네, 그런 거 빼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내 같아요. 스타일로 만들어 먹는 빙수. 와, 너무 좋네요. 근데 규리 씨, 우리가 팥빙수를 여름만 되면 이제 생각나기도 맞아요. 하고 많이 먹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팥빙수를 왜 여름에 먹는가?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건 너무 질문 같지가 않은데? 너무 아니, 이상했나? 더우니까 얼음을 갈아서 좀 속을 시원하게 아. 만들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시원한 맛으로 먹기도 네. 하지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 팥이요. 네. 팥 자체를 여름에 먹으면 정말 좋은 식재료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얼음 위에 이렇게 그래서 팥빙수를 이렇게 올려서 먹나? 팥을 이렇게 올려서 먹나? 팥이 왜 좋은 거야? 어떻게 알았지? 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이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 팥빙수나 팥죽을 드시면요, 몸속에 있는 열도 식히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요? 거기다가 이 몸에 붓기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귀에 쏙쏙 들었는데 아니, 왜? 올여름에 진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 우리 물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붓기 뺀다고. 그랬구나. 그러나 네. 너무 또 좋다고 많이 드시면 탈이 난다는 네, 거 맞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한 그릇 소중하게 즐기겠습니다. 예. 네. 자, 팥, 호박, 콩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재료들로 만든 디저트인데요. 어떻게 만들고 즐기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몸도 챙기시고요. 또 입도 즐거운 건강한 디저트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네모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우리의 멋, 우리의 종이 한지. 천년의 기록 한지의 매력을 강원도 원주에서 한번 느껴보실까요? 예로부터 원주가 한지의 고장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한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이곳은 한지 테마파크입니다. 한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전시 작품은 물론이고요. 성인과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는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이제 한지를 재료로 이제 다양한 교육이나 행사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인데요.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이제 한지에 대한 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실이나 학교 수업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한지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증거. 매년 열리는 한지 문화제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27회째를 맞이한 한지 문화제는 만들고 즐기고 추억하는 축제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답니다. 올해 축제를 놓쳐 아쉬우시다고요? 내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한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1층 역사수를 둘러보신 뒤 2층 전시실을 구경하시면 아주 유익하답니다. 네,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 지리에 보면은 원주의 특산품이 당나무라고 나와 있고, 일제강점기 때 신림, 흥업, 만종, 이 귀래, 호저 등지에서 당나무를 40만 톤을 흑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 가명에서 500년 동안 일어나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맞춰졌던 것입니다. 호의 공면과 저전동면을 조을호자, 당나무 저자, 당나무가 잘 자라는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원주는 당나무가 유명해 여러 고서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손상이 가지 않은 이유도 바로 한지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실 내부에선 한지로 만든 이색적인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한지의 매력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작품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뭔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정영주라는 선생님 작품인데 판자촌이랑 달동네 컨셉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따뜻하고 뭔가 정겨운 풍경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한지 체험장 한번 둘러볼까요? 마침 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것도 한지로 만든 게 맞나요? 여기 한지공예 체험도 인기가 많다네요. 플라스틱이 들어오면서 지역공예가 사라져갔어요. 점점 지금까지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통인 이 전통공예를 저는 끝까지 살리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공예 전시회가 있다 그러면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찰흙으로 공예하던 게 있잖아요, 미술 수업에. 요거는 이제 닭죽이란 걸 이용해서 손으로 만졌을 때 느끼는 이제 한지와의 교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한지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질 수 있다는 거, 만져서 형태를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큰 매력이죠. 한지 체험 공간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쁜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저기 리조트 왔는데 리조트 놀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들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체험하는 곳도 있어가지고 애들 경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한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한지 테마파크라면 이번엔 한지의 전통과 맥을 잇는 장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분이 바로 주인공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무형유산 원주 한지장 장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한지에 맥을 잇고 계신 장흥렬 장인님 반갑습니다. 그의 하루는 한지 만드는 일로 시작해 한지 만드는 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당나무를 찌고 표백과 종이 뜨기까지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한국전쟁 후 원주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4대째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한지 공장을 하실 때 제가 어렸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면서 이 일이 그래도 뭐 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어려서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한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한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번영을 누리던 전성기 시절을 지나 이제는 즐겨 사용하지 않는 종이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하면서는 그 88년, 87년 요때부터 그 색한지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 색한지가 붐이 좀 일어나면서 90년대 초부터 2010년도까지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이나 또 이 교수분들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한지가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배우시던 분들도 이 한지를 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손을 놓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하얀 길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한지를 만들 땐 이 풀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닭풀입니다. 점액질 성분이 있어서 한지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재료인데요. 이게 당나무는 이게 단연생인데 1년생짜리가 가장 좋아요. 당나무 잎이 다 지면 그때 이걸 베요. 베면 그때가 가장 살이 많이 올랐을 때. 당나무는 껍질 유무에 따라 벗기기 전엔 흑피, 벗긴 후엔 백피로 불립니다. 물을 끓이고 당나무를 삶기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당나무는 삶고 나면 형태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피닭을 삶았는데 피닭을 삶은 거를 이제 저기다가 표백을 해요. 이 시꺼먼 걸 갖다가 표백을 해서 이제 잡티고르기를 하거든요. 잡티고르기를 이제 분쇄해가지고 종이뜨기를 해요. 푹 삶은 백피를 깨끗하게 물에 씻어 헹군 후에 표백을 시작하는데요. 표백할 때는 잿물을 함께 섞어 삶으면 천년이 흘러도 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황초큐를 보셨는데 그 황초큐 뿌리를 그거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지금 이제 물에다 물을 넣고 이제 같이 밟아서 점액을 만드는 거예요. 점액질을 만들어서 이제 당나무하고 이제 섬유하고 같이 혼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섬유끼리 붙으면서 유연성이 커지면 종이로 만들기 적합한 형태로 바뀝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작업을 늘 함께하는 한 사람, 바로 제자이자 사위 최영철 씨입니다. 그는 9년 전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의 일을 이어받겠다며 적극 나섰는데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이제 사귀게 됐는데 앞으로 만날 남자는 아버님이 만드시는 한지를 계속 같이 이어갈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 마침 어머님이 노란색 한지를 말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지의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해도 마지막에 보람은 있는 직업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좀 더 깊이 배우게 됐고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솥밥을 먹게 된 장인과 사위. 대한민국 최고 명장에게 전수받은 한지 기술은 이제 남부럽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위 영철 씨는 볼 때마다 새로운 한지의 아름다움에 지금도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고된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꿋꿋이 계속 이어가는 이유, 영철 씨한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를 제가 포기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한지를 뜨는 곳이 저희 한 군데예요. 전통적으로 한지가 강원도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문화라는 것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한지를 찾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아니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종이 뜨기 과정인데요. 대나무발로 한지 섬유를 앞에서 떠서 뒤로 흘려보내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외발뜨기란 기법으로 한지 두께를 조절하는 겁니다. 외발뜨기로 뜬 한지는 켜켜이 쌓아서 무거운 물건이나 지렛대를 눌러 하룻밤 동안 물기를 제거하는데요. 야, 정말 길고 긴 인고의 과정이네요. 지금 50년이 됐지만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지를 만들고 이렇게 딱 봤을 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해보면 또 이게 조금씩 달라져. 이 한지라는 거는 참 이 한지는 만들 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꼭 배우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 만드는 일이 이렇게 긴 과정과 오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걸 새삼 알게 됐는데요. 한 장 한 장 한지를 뜨면서 보낸 숱한 세월들. 그 50년 한지에 대한 한결같이 품고 있는 마음이 종이 한 장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한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한지를 위해서 한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우리 또 그 정부에서 우리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애완일이던가 이런 걸 보고 좀 이렇게 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진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지가 잘 이용이 돼서 한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한지를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그 한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주에 들르면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지의 매력에 푹 빠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지 테마파크와 장인의 내공을 직접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네. 결과물만 딱 보지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잘 못 보잖아요. 맞아요. 정말 긴 노력과 정성이 더해진 끝에 한지가 이렇게 탄생하는 걸 보니까 한지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 더 아쉽고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과정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네, 맞아요. 한지를 이 백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00번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종이란 뜻에서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예. 네. 그만큼 우리 한지는 노력과 정성, 애정이 가득 담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여실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재질술이 들어왔지만 이 한국만의 이 종이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킨 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 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한지의 기원이 언젠지 정택 씨 알아요? 그러게요. 좀 부끄럽네요. 그런 거 좀 모르고 살았네. 아주 많이 네. 오래되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똑똑이 규리 씨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지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와 백제 때 종이 제작에 관한 기술이 있었고요. 고려에 이르러서 국가 종이 제작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고려지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일본에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왜 한지를 우리가 천년의 기록 매체라고 하는지 알게 네, 됐고요. 맞아요. 한민족의 정서와 또 미학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이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이제 내무세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반기 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 공제율 30%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술품과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조각투자 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국가 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이 됩니다. 예,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열람하시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혜택 놓치는 일 없도록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좀 더시는 게 네. 요즘같이 더울 때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